오늘 함께 하실 두 분 매니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최현범 매니저 그리고 최창림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로 다음 주 핵심 전략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다음 주 핵심 전략 3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이야기는요. 글로벌 시총 14위, 두 번째는 19만 명의 지갑, 그리고 세 번째는 한미 디커플링입니다. 뭔가 알 것도 같고, 그리고 19만 명의 지갑은 무슨 얘기일까 또 궁금하기도 하고, 일단은 1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총 14위 어떤 내용인가요? 삼성전자의 괴력입니다. 저는 지금 알았어요.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가총액 14위에 올라갔다는 사실을 오늘 이렇게 덕분에 알게 됐습니다. 천조 됐죠, 천조. 이제 시가총액 천조니까 정말 전 세계 어떤 기업과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삼성전자의 위력을 이번 주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겠지만 일단 어제 HBM4 최초 출하 이런 것도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1000조를 넘어서 벌써 1070조까지 1100조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진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합쳐서 이제 시총의 2000조 시대를 열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좀 명절, 특히나 이제 설 그리고 이제 추석 전에는 장이 빠진다라는 어떤 그런 패턴에 대한 공식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5,500을 지켰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100. 이건 정말 우리가 있었던 일이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적응이 되지 않나, 좀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HF4에 대한 출하가 이게 작년 초만 하더라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래서 이제는 하이닉스에게 아예 좀 밀린 것이 아니냐. 제조업에서 이제 한 달 밀리면은 이게 이제 2달, 3달 밀리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그 디램 관련된 회사 중에서도 우리가 마이크론 있고 하이닉스가 있는데 역시 이제 1위. 네, 1위는 이제 하이닉스 같이 이제 가는 그런 좀 발전하는 속도지만 그래도 지금 삼성전자에 우리 거는 기대감이 보다 더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기됐던 시장에 대한 삼성전자의 우려를 좀 이제 불식시키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노무라증권에서도 이번에 하이닉스를 또 150만 원대, 그리고 삼성전자도 29만 원을 또 상향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삼성전자가 29만 원, 30만 원을 바라보는 20만 원 이미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30만 원 바라보면서 가는 그런 좀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이 오늘 전체적으로 좀 쉬었긴 했지만 오늘의 이 쌍두마차 종목들이 역시나 자리를 잘 지켜줬기 때문에 특히 삼성전자가 이제 하이닉스를 경쟁 상대로 보지만 삼성전자만의 또 특화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하나씩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HBM4부터 이제 앞서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올 하반기에도 HBM7세대입니다. HBM4E까지 이제 또 양산에 대한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이게 단계별로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분기별로 신장되는 매출과 영업이익까지 보면은 실질적으로 진짜 시총이 2,000조까지 가는 것도 생각보다 더 빠를 수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2,000조요? 그러면은 지금 18만 원인데 36만 원 가야 되는데요? 일단 노무라 증권 같이 이제 보수적으로 책정하는 증권사가 이 정도니까 30만 원 넘게 지금 레포트 나오는 데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와, 아니 저도 이게 참 듣고 있으면서 얘기하고 있으면서 보고 있으면서도 이게 맞나 싶기는 해요. 이게 진짜 꿈꾸는 건 아닐까 가끔. 근데 이렇게 목표가가 계속 국내에서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이렇게 앞다퉈서 목표가를 올리고 있고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사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자금이 빠져서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이게 정말 2026년 상반기는 어떤 역대급 기록들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방금 또 최현범 매니저께서 노무라증권의 그 리포트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삼성전자 29만 원, 하이닉스 156만 원 갑니까? 사실 지금 딱 들어보면 꿈의 숫자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약간 좀 어려운 숫자 같긴 한데 네네. 사실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삼성전자 2,000조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노무라 증권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JP모건에서도 7,500포인트를 제시를 했어요. 근데 이게 7,500포인트를 가려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여기가 2,000조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7,000포인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근데 삼성전자가 가게 되면 SK하이닉스가 또 안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같이 가는 구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7,500포인트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뭐 8,000포인트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은 너무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네네. 실적이 찍히는 그런 원년이기 때문에 그런 실적 모멘텀을 계속적으로 받으면서 주가를 계속적으로 자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TSMC의 매출이고 영업이익이고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2,700조거든요. 예, 근데 이 영업이익도 뛰어넘으면서 사실 삼성전자의 가장 강력한 한 방이죠. 예, 턴키 수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턴키 전략이 만약에 먹히는 순간 완전히 정말 주가가 레벨업되는 퀀텀 점프하는 레벨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턴키 수주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유일한 가장 강력한 그런 강점이죠. 강점입니다. 네. 그래서 메모리 그리고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한 번에 일괄적으로 하는 일괄 공급 형태예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전까지는 이 턴키 전략이 먹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파운드리 좀 아쉬웠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율을 못 잡고 있었거든요. 지금 수율 같은 경우는 TSMC가 80에서 90%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당시에는 그러니까 뭐 지지난해까지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20에서 50%밖에 안 나오고 있는 수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계속적으로 지연됐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수율을 지금 높인 상태에서 HBM4 세계 첫 출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은 짧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조정이 나오면 이제 마지막으로 탑승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고 비중이 있으신 분들도 더 늘리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진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쳐다봐도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시장. 만약에 정말 이 반도체 투톱이 없다면 그러면은 이제는 진짜 마지막 기회 한 번이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조금은 뭐 연휴 때문에 이래저래 이슈가 많을 때 그럴 때 조금씩 담아두시면 정말로 삼성전자 뭐 30만 원, 시총 2,000조, 그리고 하이닉스 150만 원, 그리고 코스피 꿈의 7,000, 8,000 포인트를 올 상반기에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러면 그래도 나는 대형주보다 나는 그래도 중소형주가 좋다. 소부장 중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종목이나 어떤 섹터를 좀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 쪽은 당연히 좀 같이 좀 동반돼서 쳐다봐야 될 그런 좀 시기인 것 같고요. 예. 역시 이제 이게 이 기조가 이제 상반기 내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그동안에 정말 못 올랐던 거를 지금 빠르게 좀 올라오고 주고 있고 아직까지도 이제 출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 150만 원과 삼성전자 25만 원, 26만 원 돌파는 저도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정말 말 그대로 움츠렸던 부분들이 이제는 좀 확실히 좀 개화가 되면서 일단 이 쌍두마차로 이제 수급을 넣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낙수 효과를 기다려야 되는데 소부장들이 하루 가고 하루 이제 쉬고 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작년 12월부터 보게 되면은 우상향 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정말 몇 소수를 제외하고는 꼬꾸라지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잠깐 쉬더라도 한 3거래일, 조금 길게 치면 4거래일. 그래서 그런 다음에 바로 또 눌림자리에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소부장은 이제는 좀 패턴화되지 않았나. 눌렸을 때 들어가서 수익을 보고 다시 또 단기 고점 일 때 신고가 보고 또 나오고 그리고 또 눌릴 때 또 들어가고 이런 전략을 좀 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도 HF4에 대한 대량 양산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좀 불식시켜줬기 때문에 그러면 마이크론도 올라가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올라가고 하이닉스도 굉장히 계속해서 받쳐주면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소부장들도 관련사들 우리가 삼성전자 향, SK하이닉스 향 이렇게 말을 하듯이 그 향들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바라보자라는 말씀 전달드려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으로는 오늘은 좀 세 종목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일단 제가 추천드렸던 MD바이스 같은 경우에도 잘 가죠 요즘? 네, 실적이 또 방금 나왔는데 또 영업이 한 130%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SSD 종목도 좋고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추천을 아예 그냥 바로 그냥 들어가자라는 관점보다는 다음 주부터 이제 관점을 시작해보자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TSMC의 1차 유일한 벤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이크론과 협력을 하고 있는 이제 기업으로 탄생하고 있는 CMTX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일단은 CMTX, DI, 제주반도체 이 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CMTX 차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완연하게 이제 눌렸다가 제가 올라가는 자리들에 이제 전략을 짜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런 자리들이 이제 매수 관점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단기 고점이 나왔던 종목들이 눌려야 이제 연속 4거래일 정도가 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럼 요것도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조금 눌릴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예. 그 다음 치고 갈 수도 있겠지만 예. 소부장은 저는 이제 항상 눌림목에 좀 그렇죠. 매수를 하셔라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CMTX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DI 같은 경우에도 이 자리 이런 자리들이 이제
이제 SK하이닉스라는 이제 공급 계약 체결 기사가 호재가 나왔고 네. 매출의 거의 46%짜리가 나왔어요. 굉장히 대형 호재인데 그러면서 이제 매물을 더 소화를 바로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바닥 잡고 바로 또 올라오고 그래서 이런 지금 눌려 있고 잠깐 기다리는 자리들이 매수 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 검사 장비 종목들이 최근에 또 이제 또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검사 장비 쪽에서의 DI는 HBM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전력 반도체는 저는 확실히 이제 제주 반도체를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고가가 나왔었고 이런 자리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자리가 따라가지 말고 좀 눌렸을 때 다음 주 연휴 끝나고 한번 살펴보자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요즘 반도체가 아침에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오르거든요. 그리고 밤에는 마이크론이랑 샌디스크가 올라요. 그래서 아침에 오르고 밤에 오르고 아침에 오르고 밤에 오르고 이런 상황이라 잡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중간중간 이렇게 소부장에서는 기회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에 접근하자라는 전략으로 세 가지 종목 얘기해 주셨어요. CMTX, DI 그리고 제주반도체.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달 이 최원범 매니저 포트폴리오 편입주 M디바이스 오늘 현재 7% 급등하고 있습니다. 야, 요거 어쩌면은 최원범 매니저의 이번 달 포트폴리오 수익률에 아주 효자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게 되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반도체 얘기 충분히 해봤고 또 다른 쪽으로 한번 모멘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요. 19만 명의 지갑입니다. 이거 굉장히 궁금하네요. 어떤 내용일지 한번 열어볼까요? 중국 춘절 특수였습니다. 물론 저희도 이제 연휴지만 이제 또 우리도 소비시장이 열리겠지만 중국이라는 나라의 소비시장이 열린다? 이거는 참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랜만에 또 중국 관련 소비주들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춘절 효과도 있고 뭐 한알령도 해제가 좀 되는 것 같고 요즘 일본이랑 중국이 별로 사이가 안 좋아서 맞죠. 반사수에도 기대된다고 해요. 네네. 이러면은 어떤 섹터를 좀 봐야 될까요? 사실 뭐 화장품 그리고 카지노, 여행, 항공 다 봐야 됩니다, 사실. 중국인들이 일단 많이 들어온다라는 게 기본 시나리오군요. 네, 그러니까 엔터까지 지금 제가 오늘 종목들을 한번 다 살펴봤는데 네네. 전부 다 지금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그래요? 보이더라고요. 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춘절에 네. 지금 중국인이 가장 예약을 많이 한 해외 여행지 1위가 한국의 서울입니다. 네, 근데 그동안은 계속 일본이었어요. 근데 일본이었는데 지금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중국하고 일본하고의 사이가 좀 안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여행 자제령으로 지금 타격을 좀 입고 있는 상황이라 1위만 하던 일본이 지금 탑 10 안에도 없습니다. 예, 그만큼 이번 춘절은 우리나라가 거의 뭐 독점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 다만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전 같은 경우는 중국 단체 관광객들 같은 경우는 국내 방문해서 뭐 그냥 뭐 싸그리 매수, 예, 싸그리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그 보따리 상인. 네, 예. 뭐 그냥 싹쓸이 쇼핑을 예.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체험이라든가 미용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좀 성격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그 전에 한알령 관련해서 그냥 같이 움직였던 종목들 말고 거기에서 옥석가리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의 로컬 브랜드 화장품들도 굉장히 지금 그 인지도가 네임밸류가 계속 중국 내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걸 만들어주는 거는 결국 우리나라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ODM 업체들이 대부분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주요 기업으로는 이제 코스맥스라든가 아니면 한국 콜마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사실 가장 그 유커가 귀환했을 때 직관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부분은 카지노죠. 예, 카지노기 때문에 이제 VIP 고객들의 이제 드로백 이 실적으로 바로 직결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카지노 관련 종목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파라다이스라든가 아니면 롯데관광개발. 롯데관광개발도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고요. 사실 엔터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예, 엔터 같은 경우는 왜 엔터 같은 경우는 좋냐면 한알령이 만약에 풀리잖아요. 예. 그러면 그동안 이제 재고로 쌓여져 있던 드라마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드라마들 굉장히 많고 음악 네. 판권도 지금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냥 보내면 되네요. 그죠? 어. 제작은 이미 끝났어요. 예, 네, 그렇죠. 제작비는 이미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제값 주고 팔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바로 찍히겠죠. 영업이익으로. 그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엔터 종목들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또 뭐죠? 여행 항공. 예. 사실 이것도 좋은 부분이 예. 이번에 일본의 중국과 일본을 가는 이 예. 항공권이 지금 43.7%가 급감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 정도로 많이 줄었구나. 예, 그렇게 많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그게 우리나라를 지금 수혜받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예. 여행사도 괜찮고요. 항공주 같은 경우는 지금 달러가 약세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까지 지금 안정적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부분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계속적인 증편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19만 지갑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가면은 지금 25만까지도 이번에 방문할 수 있겠다라는 예상치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중국인들이 들어오는데 19만 명? 좀 약한데요? 네, 좀 더 많이 쳐줘도 될 것 같아요. 뭐 19억 명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아무튼 화장품, 카지노, 뭐 엔터 콘텐츠, 여행, 항공 정말 많은 섹터들 좀 짚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또 이제 최창림 매니저께서 엔터가 정말 좋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엔터주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엔터주 좋게 봐요. 오. 네, 그래서 저는 그 기점이 올해가 저는 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이게 중일 갈등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반사 수혜격으로의 외교 관계도 저는 좀 그런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번 춘절도 마찬가지고 3월 이제 되면은 우리 아미분들이 또 굉장히 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네, 3월에 이제 BTS 완전체가 또 컴백을 하죠. 네, 정규 이제 5집이고 아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 컴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BTS가 가져다 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유명사식의 이제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이게 엔터 전반적으로 지금 쫙 트리클 다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래서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우리가 SM도 지금 자리가 좋은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하이브도 이제 올라가는 추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최근까지도 계속 좀 눌려 있는 음원 쪽에서의 또 YG 플러스 같은 종목들 또 이제 기초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공연이 확대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MD 매출에 대한 증가 부분인데 이제 날이 프리미엄 플리스로 이제 오프라인 공연에 대한 수요가 또 더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이제 또 공연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엔터주도 봤을 때 1분기보다 한 2분기부터의 굉장히 좀 가파른 또 매출에 대한 신장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이제 엔터 쪽으로도 우리가 눈길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플랫폼 쪽도 마찬가지고 종합 엔터 쪽도 이제 다 어느 정도는 그래도 지금 주가다 다 지금 바닥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 올라온 하이브를 제외한다라면은 지금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엔터나 이제 콘텐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엔터 쪽이랑 연결되는 콘텐츠 기업들도 좀 저는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지금 엔터 보시는 분들은 이제 한일령 해제 관련된 수혜주들이 이제 뭐 뷰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엔터 보시는 분은 저는 콘텐츠까지 좀 포함을 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이게 사실 진짜 국내 증시를 보고 있으면 뭐 물론 지수가 5,500을 넘어갔고 코스닥도 1,100을 넘어갔습니다만 반도체 때문에 정말 좋은 기업인데 실적도 잘 나오고 기대감도 높은데 반도체 수급에 밀려서 많이 못 올라간 섹터와 종목들이 꽤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섹터가 또 엔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뭐 물론 하이브는 좀 올랐지만 다른 종목들 아직 밑에서 머무르고 있는 종목들 꽤 많기 때문에 엔터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에 대한 어떤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종목들 한번 2월에는 조금 주목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세 번째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 한번 열어볼까요? 한미 디커플링입니다. 코스피 6,000선에 대한 준비. 그러니까 미국은 뭐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즘 분위기가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냥 뭐 나스닥 기술주만 놓고 얘기하는 거긴 한데 뭐 물론 사실 S&P 500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래도 미국 하면 AI 그리고 기술주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서학개미 분들이 굉장히 조금 걱정을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전해 듣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증시는 잘 버틴단 말이죠. 그러면 연휴 동안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는데 연휴 지나오고 나서 대한민국 증시 계속 이렇게 좋을 수 있을까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되게 간단하네요. 네, 네. 이게 긍정론자들이 돈을 벌고 이제 비관론자들이 명성을 얻는다는 그렇죠. 얘기가 있는데 예. 저는 이제 돈을 벌고 싶습니다. 아. 그래서 같이 이제 관점을 잡으신 분들이 돈을 버셨으면 좋겠고 네네. 이게 긍정에 물리는 게 낫거든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를 가장 최근의 인터뷰를 보면은 그래도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뀔 텐데 긍정이 배팅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저는 우리나라 증시가 전 세계에서 정말 가장 좋지 않았던 22년도에 우크라이나보다 안 좋았죠. 전쟁 나는 국가보다 증시가 더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예 그냥 지금 상전벽해 되면서 지금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이 우리가 이 증시를 봤을 때는 와 진짜 격세지감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네. 부분들이 이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경험을 잘 못해서 그렇지 맞아요. 이런 증시가 미장도 이런 증시로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랬죠. 네, 예. 근데 이게 명분이 있는 증시이기 때문에 저는 그 명분을 좀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확실히 이제 명절 전이라서 양시장에 이제 외국인들이 한 1조 정도가 나갔어요. 나갔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5,500이 지켜졌다는 거는 저는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저력을 그래도 볼 수 있지 이게 않을까. 진짜 힘이죠. 그렇죠. 네. 이때까지 정말 의뢰, 명절 전에는 예. 거의 그냥 매도하고 그냥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확실하게 이제 좀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진 상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3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품 개정에 대한 발의가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증권주도 움직이고 지주사 종목들 자사주 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이제 또 많이 또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상승이라고 볼 수 있고 설 이후에 지금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 증시에 대한 탄력이 좀 더 본격화되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가 코스닥 이 부양 정책 예. 우리가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코스닥 3천 선도 그리 머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코스피를 7천 그리고 그다음 8,500 본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코스닥도 지금 한 1,500, 1,600 가다가 2,000 그냥 순식간에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효용을 느껴야 되는 그쪽이 이제 코스닥 투자인데 그러니까요. 코스닥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네. 그러면 코스닥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연휴 기점으로 이제 올라간다.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2월 26일 날 예정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걸 또 기점으로 해서 소부장들이 뭐 올라갈 수도 있고 코스닥이 치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봐주시고 저는 로봇이랑 이제 반도체 같이 역시나 좀 메인 섹터로 좀 연휴 끝나고도 보자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쉽나요? 코스닥도 이제 3천이 머지않았다라고 얘기를 지금 1,100인데 3천이 머지않은 게 맞아요? 그렇죠. 5,500도 전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네네, 맞을 것 알겠습니다. 뭐 코스피 6천 가고 코스닥 3천 뭐 가면 다 좋죠. 예,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에 대해서 저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요즘 코스닥 활성화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근데 뭔가 좀 코스피의 등살에 밀려서 효과가 없는 느낌이에요. 네네. 연휴 지나가면 좀 어떻게 효과가 나올까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3천을 가기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그 정책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지금 코스닥 초석을 일단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마련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조금 공격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는 너무 쉼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숨고르기 장세가 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약간 쉬면서 횡보 흐름이 나온다? 그때부터는 이제 소부장 기업들이 좀 급등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연휴 이후에는 코스닥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어떨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종목들이 가격대도 그렇고 시총도 낮잖아요. 네네. 그래서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3,000포인트 더 금방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야, 이 두 분이 또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뭐 정말 코스피 코스닥 진짜 금방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미국이 어떤 난리가 나든 대한민국 증시는 강하다라는 걸 연휴 전날부터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